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68 8장 역시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 역시도 전쟁에 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앞장과 똑같이 사랑의 전쟁으로 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앞장과 또 그 앞장인 67장부터 그리고 이 뒤에 장 역시도 여전히 전쟁에 관한 부분인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69장은 용병장인데, 이 용병이라고 하는 거, 소위 용병이라는 것은 병사를 우리가 동원하면 이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병의 유언어되 이 병사를 쓰는 데에, 용병하는 데에, 다시 말하면 전투를 하는 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병은 오 불가미주의 위객이요, 나는 감히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객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주객 개념은 뭐냐? 공격과 수비의 차이. 나는 절대 공격하려 하지 말고 수비적 입장을 취해라. 그리고 용병에는 불감진촌이 퇴척이라 하니, 감히 한 자를 진격하지 말고 항상 후퇴해라. 한 자가 아니라, 한 치가 아니라 한 열치가 되는, 반대 열곱이 되는 한 자로 뒤로 물러서라. 자, 주는 조사자여라, 이 말은 주라는 것은 일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진격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객은 뭐냐? 적에게 대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건 수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진촌에 다투려는 생각을 가지는 것,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남의 땅을 쳐들어가는 것. 물러간 것은 뭐냐? 남의 땅을 욕심내어서 다투려는 생각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서 항상 남의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물러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 주와 진이라고 하는 공통점과 수비의 객과 물러난다라는 것이 결국 이게 뭐냐? 이건 간단한 논리구조입니다. 부쟁지덕입니다. 싸우지 않으려는 덕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치민경계하여 남들의 국경을 침범하여 리인 재보로 위진이요, 남들의 재물을 탈취하여 이로움으로 삼는 것을 진이라 말하는 것이고, 폐문수성으로 위퇴라, 문을 닫고 성을 지키는 것으로 이 사람은 퇴라고 말한다. 범응무리동에 갭이 출어 유심호이니, 모든 우리는 사물을 응하여 동할 적에도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사에도 응무리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물건에 대응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객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일을 만들지 말고
그런 일이 있었을 적에 대응해서 움직이는 것. 즉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동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가 일을 벌린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은 뭐냐? 유심호의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은 유심호의라는 말이 자동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둬서 내가 스스로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개박 부득이 후에 응이라 우리는 마지 못한데 우리가 거기에 쫓겨든 후에 마지 못해서 그 마지 못한 그 처지에 절박한 후에 우리는 응해야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부쟁지덕이고 동시에 뭐가 나오느냐? 불감선인, 남들보다 앞에 서지 말라고. 그러면은 전쟁에서도 승리할 뿐 아니라 우리 일상사에서도 이러면 되는 거라고. 자, 다시 전쟁으로 말씀드리면 시위 행무항이요, 바로 공격하지 않고 남의 땅을 진격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전쟁이 될까? 이런 것은 군대가 행군을 하면서도 바로 이게 뭐가 될까? 이게 항오가 없이 그저 군대가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인 것 같이 그렇게 항오를 세울 것도 없고, 양무비요, 양자는 남의 나라의 물건을 뺏어올 적에 팔뚝이 있어야 힘을 쓰는 것인데, 이 팔을 우리가 물건을 뺏을 때는 이 손으로 물건을 빼앗아 오지만 이 손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이 팔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뺏을 때 팔뚝이 없이도 뺏을 수 있을 것이고, 이익무적이요, 적진으로 나아가면 무적이 될 것이고, 집무병이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기 하나 없을 것이니라 라고. 바로 이것은 어디에서 대오도 없는, 이 항오라고 하는 것이 대오인데 대오도 없는 행군, 팔뚝이 없이 뺏는 것, 무적으로 나아가는 것, 무기 없이 들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은 뭐냐? 이 무쟁심하야 바로 이 다투려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개구지지, 바로 이 무쟁심으로 다투려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항상 경계하고 두렵고 지극한 개구의 지극한 마음으로, 개구지지 불감경어적이라, 적에게 절대 경솔하지 않는 것, 적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데에서 나온 것이지. 행여라도 지금 이것을 보시면 병사들의 손에 무기가 없고 행군하는데 대오가 없다면, 질서가 없는 군대라고 하면 이게 어떤 군대냐? 적을 아무렇게도 가볍게 봐서 군대가 이렇게 정돈이 안 된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투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데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이게 다투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벌하게 대오를 만들거나 이 팔뚝을 갖고 힘을 쓰거나 적을 삼거나 무기를 들지 않는다, 이 말이 무쟁심 이 세 글자를 뽑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겉모습만 보면 적이 안중에도 없으니까 무기도 안 들고 그냥 막대기 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보면은 이 글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뒷글이 만약에 무쟁심을 하라고 했지, 쟁심이 없으라고 했지, 경적을 해보면 이거 어떻게 될까?
적을 가볍게 여기면, 이게 적을 가볍게 여기면 이건 반드시 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막대어 경적이니 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화는 어디에서 가장 크느냐? 적을 가벼이 여기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이게. 자,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어떠느냐? 사자가 큰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온갖 정력을 다 붙여가지고 사냥을 하지만 반대로 사자가 토끼 잡으라든지 쬐깐 멧돼지 잡을 때는 어떠냐? 바로 이 작은 짐승 잡을 때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그것 사자라도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큰 말이든 소든 작은 토끼든 모든 데에 정력을 다 바쳐야 사냥이 되는 것이지, 토끼 사냥은 그저 가만히 누워서 사자가 앞발만 들면 토끼가 그 발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래서 우리의 화는 적을 가벼이 여긴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이 모든 적을 가볍게 대했다가는 절대 얻어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경적이면 기상오벌세. 이 가볍게 여긴 데가 이게 뭐가 들어있느냐? 가벼울 경자에가 개구지지가 없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벼울 경자가. 그래서 적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조심하는 것이 없으니까 엄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적이면 적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글자 속에가 바로 조심성이 없으면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상오벌세 거의 나의 보배를 잃게 된다. 나의 귀중한 걸 잃게 된다. 바로 나의 보배가 뭐냐? 이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볍게 여긴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랑 자자는 다투려는 마음이 없는 자비의 마음이지, 이게 경망스러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비와 경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비는 포용을 말하는 것이고, 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도 포용도 없는 데에서, 경망은 항상 어디서 나오느냐? 이 쉽게 표현하면 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만에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디에 반대냐? 이게 겸손에 반대인 것입니다. 겸손치 못하고, 겸손하면 사람은 조심하는 법인데 겸손치 못해서 자만하면 경망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실패한다. 이게. 그래서 항병상가면, 항병이라는 것은 서로 무기를 들고 대항해서 서로 전쟁을 가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항병상가는 뭔 말이냐? 대적 또는 대전, 대에서 싸우게 되면 이 대전,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느냐? 예자성이라는 말은 67장에서는 이것을 사랑자자를 쓴 것입니다. 부자는, 사랑한 자는 이전적 승이요, 사랑으로 싸우는 자는 승리할 것이요 라는 말을 여기에서는 슬프레자를 써서 우리의 백성이 행여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가엾이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자 승리한다. 양쪽 군대가
서로 대치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사랑 예자는 이 사랑 예자가 아니라 슬플 예자는 걱정하다 뜻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뜻입니다.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다. 이것은 67장에서 말하는 소위 자자 뜻인 것입니다. 차원, 여기에서는 양방이, 이 말은 양방이라는 말은 양군이라고 보시면 아마 쉬울 것입니다. 양쪽 군대가 거병상당에, 이게 지금 이 거자가 경문에서 보는 항자 뜻입니다. 무기를 들고 대항해서 서로 당적, 마주쳤을 적에 기 결과는, 그 두 사람의 결과는 필자자승이라, 반드시 병사들의 목숨을 아껴주는 장수, 자애로운 장수가 승리한다. 바로 이것이 앞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7장에 자이전적 승이라, 부자는 사랑이라 하는 것은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요 이수적 고라, 수비를 하면 경고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 사랑의 전쟁만이 이길 수 있다 해서 계속 67장부터 68, 69장까지 연거푸 3장이 이 사랑을 근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문에서 말하는 오보, 나의 보배는 삼보를 말하는 것이고, 삼보는 세 가지지만 가장 사랑이 근본이 된다라고 이 장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소 오해할 부분은 적을 가벼이 여긴 것하고 다투지 않는 마음하고가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문의 강의에서도 분명히 짚어드렸듯이 다툼이 없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지 적을 가볍게 여기는 자만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과 자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서 나오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안고 있는 포용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적을 가볍게 여긴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자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자만은 어디서 나오느냐, 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군대 힘이 이렇게 막강하다고, 우리의 군대가 막강하다라고 여기는 그 혈기의 용이 자만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자만심은 적에 대해서 가볍게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도 수없이 보는 것들입니다. 특히 을지문덕, 수나라 우문중이, 수나라 장수 우문중이 먹을 것도 떨어졌으면서 왜 을지문덕을 그렇게 추격했는가? 수나라 군대가 대군이라고 하는 것에 자만한 것입니다. 우리 수나라 중국의 수나라 병사가 고구려쯤이야, 바로 말하는 쯤이야라고 하는 생각, 고구려쯤이야 한 주먹 감도 안 될 거라고, 그 자만한 대국의 장수의 자만심이 고구려를 경멸했고, 을지문덕은 그 경멸하는 마음을 역용한 것입니다. 40만 대군이 살아 돌아갈 때 3,000명도 안 됐다라는 거, 이게 다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었느냐? 수나라 장수 우문중이의 경적 두 글자가 적을 가볍게 생각하는, 을지문덕을 별 사람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을지문덕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30만 대군을 다 죽인 것입니다. 우문중의 한 생각이 만약에 을지문덕이 고구려의 장수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문중이가 대비했다면 과연 을지문덕 장군이 그런 대첩을, 살수의 대첩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처럼 대군이라고 하는 게 힘입니다. 그 힘을 믿고 자만한 것이 적을 경멸하고 거기에서 겸손도 사랑도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문중이의 패인인 것입니다. 바로 우문중이는 을지문덕에게 패하고 중국 역사가 한 장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수나라 왕조는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적을 가벼이 여긴 것이 하나의 군대만 패망한 게 아니라 나라 왕조까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전쟁뿐만 아니라 가정 살림이고 나라 살림이고 모든 데에 자만하시면, 겸손하지 못하시면, 자만하시면 어떻게 될까?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조심하는데 자만하면 자만할수록 뭔 짓을 하게 되느냐? 경망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집안도 그러하고 나라의 살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너를 덮는 그날까지 자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패가 망신과 동시에 모든 후손까지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